이제 사실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통증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이 통증이 이 생각 느낌의 통증과 어떻게 보면은 몸 느낌 또는 일어난 느낌의 그 어떤 느낌. 왜냐면 통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믿지를 않는 거야. 심지어 한번 아파보지도 않고 말이야. 통증도 경험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은 그 마취 안 하고 수술 받을 수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괴로움이다, 아픔이다라는 것은 생각의 느낌이지 실제의 느낌이 아니다. 사실 경험, 실제 경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아파 죽겠다, 막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의 느낌 이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감이 안 나나 봐. 이해가 안 되나 봐. 아니, 그거 한번 자기는 아파보지도 않고 말이야. 한번 그런 경우 당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다고. 일전에 그 여담복수가 때 올라님이 그때 허리 안 좋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님은 이제 다른 말씀 하신다고 거기에 대한 그 답은 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님 분명히 뭐 통증이라고 일어나는 허리 아픈 건 있는데 그런 얘기. 그때는 이제 주제가 뭐 그게 아니어서 안 그러면 막 오락가락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많이 신뢰가 안 간다 해서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아주 잘 나오던 사람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그런데 드디어 제가 이제 한번 실제로 이제 올해 통증을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통증이라는 걸. 뭐, 대상포진은 별로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어쨌든 대상포진도 한번 경험해보고. 또, 치과에, 이걸 갖다 그건 한 1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계속 치과 치료를 받고 있고. 교사님은 치료를 보러 다닙니까?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60 이전까지는 치과에 한 번 안 가봤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파서 치과에 갔을 때도 그러더라고. 이 염증이 있어서 그렇지, 뭐, 근본적으로 이빨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막 갑자기 이빨도 막 아프고, 심지어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랑니 2개는 빼고, 이쪽 사랑니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사랑니 2개를 빼고, 이제, 치료도 하고, 2개는 씌우고, 4개는 떼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나머지도 뭐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 정도는 뭐, 좀 더 있어 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쳤는데, 하여튼, 치통도 경험을 해보고. 이 사랑니가, 빠지려고 할 때 엄청 아프더구만. 그런데 교사님 뭐 이빨 안 좋을 때 잠 못 자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뭐 특별히 뭐. 그러니까 통증이 안 심했네요. 그래. 잠을 못 자야. 잠을 못 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엄마가 통증 그 치과에 가시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때 나는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참 실감이 나더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거 이제 외과에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걸 째가지고 이게 조그만 할 때는 이 수술해서 그냥 이렇게 확 드러내버리는 거고, 그런데 이 커져가지고는 그렇게는 못한대. 그럼 뭐 엄청 크게 이렇게 그런데 왜 마취를 안 했어요? 이게 마취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이 고름이 있고 이렇게 이 솟아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취가 잘 안 된대. 마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취를 하려고 하면 막 서너 시간 기다려야 된대.
예? 주의를 막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도록 해야 돼서 서너 시간 걸린대. 그래서 서너 시간 기다릴 거냐고 나보고, 아이, 뭐, 그럼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의사는 그러니까 그냥 아파 죽는다고 꽉 한번 지르고 막 비명 한번 지르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사는. 의사비 뭐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취 안 하고 하는데 마취 하고 싶냐고 그래서 그럼 그냥 하라고. 그래서 이제 마취 안 하고 하는데 이게 다 느껴지는 거야. 이게 이 수술 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크니까 이게 한참 이리 가더라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게 그냥 조그마한 게 이렇게 뭐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많이 찢어가지고 안에다 제일 치면은 막 눌러가지고 꽉 눌러가지고 왜 우리 이렇게 그러면 하면 왜 이렇게 막 손 눌러가지고 짜졌잖아. 그것이 막 그러니까 의사가 체중을 실어가지고 막 짜내더라고. 그 다음에는 가재를 벌려가지고 가재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 사람들이 반 죽는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야단이래. 그런데 신음 소리 한 번 안 내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세상에 자기가 의사 하고 이래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이래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참을성이 좋대라고. 빈태라고 어? 빈태. 뭐야? 아픔을 즐기는. 즐기는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하도 한거 악마이로 미리 넣는 걸 갖다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그런 거, 느낌이 왜 없어? 통상 아프다고 하는 건 있지. 이거 막 짜내는 데는 엄청 그렇지. 그럼 나중에 막 고름하고 막 나온하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그 회사가 이제 경과를 보는데 이걸 안에다가 가재를 넣어놓고 이제 벌려서 짜내는 데다가 이게 왜 빨간 약 많이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야. 그래야 또 안 상하니까. 그렇게 하고 밖에서 자꾸 피가 많이 나니까 또 가재를 듬뿍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걸 막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놓은 거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세 번째에서 많이 줄어들었어. 근데 이걸 다시 떼는데 안에 그걸 또 벌려가지고 그걸 빼내고 또 넣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밖에 가재가 막 피가 나고 하는 게 엉겨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떼는데 처음에 이거 칼로 찢는 거랑 똑같은 거야, 느낌이. 그것이 다시 찢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엉겨 붙었다가. 그럼 가재가 막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 신음 소리도 안 내고 그런다고 오늘 또, 참, 정말 참을성이 참 좋다고 오늘 또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참을성이 좋냐고 그러는 거야. 참는 거 아닌데요? 참는 거 아닌데요?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그럼 참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이 통증에는 이제, 의사 상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통증에는 이 생각의 느낌이 있고, 사실의 느낌이 있다, 실제의 느낌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의 느낌이 실제 경험되는 거라고 착각을 한다. 근데 이 생각의 느낌은 정말 참기 어렵고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실제의 느낌은 참을 수 없다, 막 괴로워 죽겠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혼동이 없이 경험상 혼동이 없다면은 사실 그렇게 막 아파 죽겠다 이런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사실 그 통증이라고 하는 그것이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기도 그런 거 몰랐다는 식으로 그러는 거야. 응? 야, 그거 지금 중학생인가 하는 애는 막 아파서 죽겠다고 야단인데 걔도 혹시 이런 이해가 있으면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있으면 괜찮은데 훨씬 아마 덜 할 텐데
근데 아직 어려서 이해가 어떨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해만 된다면은 아마 괜찮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통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지난 목요일날 이 건강검진하면서 위내시경을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내시경이 세 번째인가? 세 번째 봤는데 제일 첫 번째는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막 몸을 확 누르더라고. 간호사가 한 사람 더 불러가지고 누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발버둥을 치거나 뭐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게 이 벽이 막 뚫리기도 하고 이런다네. 응? 그래서 못 움직이게 꽉 누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누르냐고. 응? 그런데 하여튼 뭐 그래서 눌러야 된다고. 이 움직이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자 간호사에서 뭐 기분도 좋고 해서 그냥 놔뒀지. 그런데 사실 뭐 그야 뭐 느낌은 받은 사람 알겠지만 뭐 그렇더라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크게 내가 발버둥도 치지도 않고 몸이 그러니까 잘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살짝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예 그냥 누르지도 않고 놔두더라고. 그런데 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몸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받으니까 꿀꺽하고 뭐 이거 들어가고 하는 건데 앞에 사람이 받을 때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죽는지 어쩌는지 막 그래서 오히려 그 소리 들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포감이 느껴질 것 같더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받게 된 거잖아. 받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붙잡지 않아도 그 몸 그냥 힘 빠진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할 때도 의사가 이러면 막 몸에 막 힘이 막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는 것 같단 말이야. 응?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령 어떤 거냐. 통상 바로 대부분 이 실제의 어떤 경험, 뭔가 실제에서 일어난 이 느낌과 생각의 느낌이 혼동돼서 참을 수 없게 되고 막 이 신음이 나오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데 이 몸이 막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 생각의 느낌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막 그 느낌을 어떻게 줄이려고 또는 어떻게 하려고라고 하니까 몸이 막 긴장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이제 생각 느낌의 착각이 없으니까 그냥 실제의 느낌의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물론 오고 가고 해도 그는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느낌으로 경험된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오고 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계속되는 것 같은 느낌은 실제의 느낌인 거예요. 실제의 느낌. 자, 여기서 그런다면은 바로 여기에 칼이 지나가면 칼이 지나가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 느낌이. 그러니까 칼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두 개의 혼동이 없으면은 이 정신적인 느낌이 아니면은 생각의 느낌이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려고 막 이게 없으니까 몸도 그렇게 막 힘이 들어간다든가 경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쯤에는 의사가 막 체중을 실어서 짜는데 그러면 막 몸이 느껴질 텐데 그렇게 경직되거나 그렇지 않는 거야. 내시경을 받을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하고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그런 경험 상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또는 막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내가 명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로 그런 것이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다.
얼마나 수행을 해야 되냐, 얼마 수행하셨냐고 그러더라고. 명상을 얼마 하셨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러면 10년 정도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렇진 않다. 응? 이 경험,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바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응? 근데, 여기, 이제 외과고, 외과, 처치하는 곳이니까, 이런 경험이, 막 고통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해가 좋을 수가 있다. 이게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계속 생각으로 이해하니까 빨리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막 몸의 고통, 즉 어떤 외과 어떤 그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통의 경험을 많은 사람은 이해가 빠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뭐 빨리 괜찮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다시피, 잠 못 잔다고 하지만은, 치통도 이 생각의 느낌과 실제의 느낌이 이해가 되면은,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실습을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다르다니까, 실제 이제 고통 해결해 보려고 다르다던데 해보니까 뭐 100에 100, 저 같은 경우는 실패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 일할 때 피 뽑는 것도 이게 고통 좀 공포를 시켜갖고 쳐다보고 하는데도 맞을 때마다 긴장감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쳐다본다, 이게 내용을 본다 그러면 생각이잖아. 사실은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본다가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그래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는 통상 눈으로 보면요, 이 보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에 빠지기가 더 쉬워요. 요 보는데 빠지기가 더 쉬워.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의 경험을 느끼고 싶다면 오히려 눈을 감아야 돼. 보이는 것이 가장 내용에 빠지기가 쉬운 거야. 보이는 내용이. 그래서 그냥 그러면 차라리 눈을 감고 이게 느끼지면 그러면 쉬워. 근데 이렇게 보면은 가장 우리는 보이는 내용에 잘 빠져요. 보이는 내용이 가장 빠지기가 쉬워.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고 이게 그냥 예를 들어 주사가 들어가면 주사를 눈을 감고 몸으로 느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빨라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이 생각의 느낌과 이 혼동 없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왜 송장 상태에 맨날 송장 상태에 느껴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밤에 주로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지. 근데 실제로는 말은 몸이지만은 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경험 상태에서는 없어요. 그냥 뭔가 느껴질 뿐이, 느껴짐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몸의 부위 이런 것이 없어요. 실제 경험에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몸의 부위가 있어요. 엉덩이 느낌, 뭐 팔꿈치 느낌 그러지만은 실제 그게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느끼짐만 있어요. 자, 그게 이해가 되면은 사실은 어떤 그런 통증에 대해서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하면은 잘 몰라,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의사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했는데,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뭐 한 20, 30년 했겠지? 외과센터 소장이던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렇게 사람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겠대. 응? 그 다음에 첫날도 그러지만은 오늘 또 그러는 거야. 어서오세요. 응? 실제로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치료한다 하면은 이파사나보다는 사마타 이제 다른데 집중하면서 그걸 이제 뭐 단전에다가 집중하든지 이빨이 치료하든 그런 식으로 사마타 행동이 피하려고 너를 막 하죠. 되도록이면 예. 사마타. 예.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통상 많이 쓰는 방법이 사마타 방법 쓰는 거죠. 가령 다른데 정신이 빨리 해놓고는 갑자기 팍 해버리는 거지 그냥. 또 가령 이 삼국지를 보면은
관우가 뭐죠? 독화살을 맞았나? 이제 그것을 빼내고 그걸 갖다 이제 파내야 되잖아. 근데 바둑을 두면서 자 해라. 그때 뭐 그거 없으니까 그때 뭐 술이나 이런 건 부술지 몰라도 뭐 빼내야 되고 이렇게 파내야 되니까 자기는 바둑 둘 테니까 해라. 근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될지 모르지만은. 그 사마타 상태에서도 이 바둑이 수일제가 되십니까? 사마타 상태에서는 되어지죠. 단지 뭐냐 하면은 봐요. 우리가 절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마타잖아요. 절한다 할 때도 지금 뭐 49번째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알아지기는 알아져요. 그런데 알아지는 거기에 중점이 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요. 단지 몰입을 하는데 주로 몰입이 잘 될 때가 또 언제예요? 클럽에 가서 춤출 때 막 미친 듯이 춤추면은 이때가 완전 몰입 상태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령 막 춤추는데 이기는 것이 안 알아지느냐? 알아지기는 알아져요. 근데 그게 전혀 그런 것은 스쳐 지나가는 거지 관심이 거기에 없는 거야. 관심이 하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이미지라든가 춤춘다라고 하는 거기에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용적인 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아니야. 물론 온전히 빠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전체의 그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둑둔다 거기에 싹 빠져가 있다는 이래가 바둑둔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관우가 진짜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사마타였는지 아니면 이것도 다 느껴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빠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사마타는 이것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아픔을 잊게 하는 거고, 이 아픔을 단지 잊게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사마타라고 하는 몰입이란 것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 근데 그것은 정말 이런 정말 통증이 심하다고 할 때는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령 먼저 사마타가 되고 난 다음에 칼로 찌르면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도 칼에 찔려 있는 상태에서 다른데 이 몰입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막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술을 딱 잔뜩 껴버리던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독한 술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취시키는 것 같은, 여기를 마취시키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마취를 시킨 거죠. 여기다 막 독주를 분다든가, 또 술도 독주로 막 마시게 해서 그냥 정신이 그냥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철저히 윗바사나인 거예요. 철저히. 즉, 생각의 느낌에 혼동이 없는 실제의 경험 상태. 이렇게 되는. 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통증이나 우리가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이 실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잘렸으면 욱신욱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험 상태일 때 바로 우리가 이빠사나라고 이름하는 이 생각의 느낌과 이 실제의 사실의 느낌에 대한 혼동이 없는, 그래서 생각의 느낌이 지금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실제로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증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하고, 또 의사가 이 사람 아주 참을성이 정말 좋네.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가 있지? 막 아프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하고 하지 말라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몸도 막 긴장도 안 되고 경직도 안 되고 잘 참아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새끼 한번 내가 얼마나 참을지 모른다 막 그냥 그러지는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내가. 이 새끼 정말 잘 참아? 내가 그럼 참아봐. 실제로 진단할 때 이제 그랬던 거예요. 안 아팠냐고. 상당히 아팠을 것 같은데 안 힘들었냐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고, 괜찮았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야. 아마
지금부터 이제 경험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새끼 이거 안 아프다고? 그래, 네가 얼마 잘 쳤는가 한번 보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째고 막 이래 쌓고 막 다 핀셋으로 막 드러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지는 말고 하라고 내가. 그런데 하여튼 바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그런 이해, 바로 생각의 느낌과 실제의 느낌에 혼동이 없는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아프다, 통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막 괴롭다 라고 하는 거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위내시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디 막 부러져서 또는 막 칼에 찔려가지고 어떤 그런 당장 병원에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그런 때의 그 어떤 경험 상태가 뭐라고 그럴까, 훨씬 우리가 생각의 어떤 그런 괴롭다는 거, 그리고 생각의 괴로움, 생각의 어떤 느낌에 빠졌을 때 그런 것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다. 위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경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 옆에서 봐도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자신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경험 상태를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이런 경험 상태야 라고 하는 요거는 보여줄 수 없지만은 실제로 어떤 반응이 어떤지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님은 몸에 통증이 많이 주기적으로 와요? 자, 바로 이런 증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사랑사랑요님은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그렇게 안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야 될 상황도 많지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병원에 가면 어떤 원인이 없다고 그러지. 그런데 경험은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또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가히 잊어버리려고 외면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도 그냥 이렇게 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님 생각나고 해서 오늘 이 경험과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어때요, 부자님? 지금까지 이제 그런 통증의 경험,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어떤 그런 생각의 느낌과 실제의 느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그 차이가 이해가 돼요? 있긴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 이해가 완전히 오기 전까지는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통증에는 그냥 그대로 느끼고 그냥 물을 끝나고 어떤 거는 이와 동시에 정신적인 불안과 같이 오는 때는 지금은 이해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느껴지고 하는 대로 그냥 내려놓는다. 어느 순간에 또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네. 막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의 느낌 상태,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느낌 상태는 항상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걸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줄일까, 어떻게 대처할까,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느낌은 항상. 사실의 느낌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는데 생각의 느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줄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막 답답해 미치겠다, 그죠? 막 이렇게 돼요. 그 순간에는 이걸 바꾸고 싶은
뭐 충족시키든지 나쁜 상태가 되고 싶든지 그러게 막 달려가요. 그런데 사실의 느낌은 느껴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차이에 대한 경험으로서 그 차이가 분명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 사실의 느낌과 생각의 느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거고, 그 혼동이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저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이해가 빨리 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 그렇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험이니까, 실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돼요. 이거 바꾸려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생각의 느낌은 항상 빨리 끝내버리든가 또는 바꿔야 되든가, 다음에 막 이렇게 되든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점점 답답함이 커져서 막 미칠 것 같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괴로워 죽겠어, 미치겠어, 그냥 답답해 죽겠어라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의 느낌에 빠져서 그런 거다. 이 실제 사실의 느낌에는, 예, 안녕하세요. 사실의 느낌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의 느낌 상태는 말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통증의 경험이 있을 때, 바로 이런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실제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각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그런 그것도 생각의 작용이라는, 뭐 예를 들어 이거 종이가 났다든지 치아가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만 해결되는 문제죠.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근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끝도 없는 뭐 그런 거, 통증이라든가 그런 거, 참 그 생각을 공부하기가 힘든 거.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봐요. 그게 악순환이 되게 되는 거야. 네, 그 생각을 잡으면. 그 생각에 빠지면은 사실 더 길게 느껴지는 거야.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저는 몇 년 전에 처음에 그 생각이 나요. 언제까지? 이걸 평생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겪어야 된단 말이야?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 불안하게 같이 막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그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이런 건 생각의 느낌이야. 생각의 경험 상태예요. 생각의 경험 상태. 사실의 경험 상태는 비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언제까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 사실의 경험 상태는 항상 하는 경험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제까지 막 이런 게 없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생각의 내용이고 생각의 경험 상태죠. 그래서 사실의 경험 상태는 답답하다, 막 미치겠다, 막 이렇게 되질 않아. 왜 돈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잘 있잖아요. 의사들. 저도 낳고 싶으니까 병을 뭐 한두 군데 가겠어요. 모든 의사들이 모른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느껴서 수행 준비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점점 이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 사실의 경험 상태 된다면은 어느 누구 말도 믿지 않죠. 자, 실제로 실제의 경험 그대로라고 하는 이 점검만 있을 뿐이에요.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어제 아이가 학교에서 성격 무슨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학교에서 좀 많이 그걸 들어가서 보여줄 때 후행과 동시에 심장이 쿵하더라고요. 났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근데 애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걸 가지고 너가 이렇다라고 규정은 하지 마.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걸로 네가 만약에 나는 이래라고 규정을 해도 이 글자 그대로 규정을 해버리면 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길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그러고 말하는데 돌아서서는 좀 마음이 좀 높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런 요소들도 항상 그런가? 항상 그런가? 또, 거기서 이야기한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그 말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게 되는 거야. 응? 근데 실제로 이 경험 상태는 항상 하는 것도 아니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도의 차이도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정함이 없으면은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요즘 왜 유행하잖아요. 무슨 뭔 F 뭐 이래가지고 INF 뭐 이래가지고 왜 요즘 사람들 뭐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 거. 나는 이래 저래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뭐예요? 바로 현상을 사실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이걸 갖다가 패턴 유형으로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생각 노름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특히 저도 아직은 뭐 퍼센트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도 제가 뭐 확실히 높거든요. 아니 어떤 경우는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 규정하니까 생각대로인 것 같지. 그 다음에 가령 그런 생각이 자주 일어나고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지.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응? 보여? 보면은 뭐 MBTI니 뭐 하는 것이 보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다는 건 뭐예요? 자, 바로 생각 내용 그렇게 작용되니까 자꾸 그런 또 그 과거의 경험에서 또 그렇게 작용되고 또 그렇게 작용되니까 마치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뭐야? 착각의 문제잖아. 착각의 상태잖아. 착각으로 인한 경험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라 착각으로 인한 경험 상태잖아. 그러니까 어떤 성격은 착각으로 인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의 인 거야. 사실이 아닌 거야.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야. 그래,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자각되는 사람은 그 맨날 그렇게 돼도 성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격이랑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요즘 영어로 그 말하는 공업처럼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거 가지고 왜 그러다 보니 이 생각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구나. 자,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거지. 아무리 세상 사람이 그러더라도 이 사실과 착각을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사람은 자기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거기에 휘둘리지도 않고 뭐라고 그럴까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런데 긴가민가한 사람에게만 맨날 휘둘리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분명하지 못한 문제일 뿐인 거야. 그런데 안 휘둘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주위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든 없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 근데 그거를 일단은 남들은 모르겠고 남들은 뭐 대할 일 없으니까 모르겠고 내 주변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집에 사는 가족들이잖아. 그게 참 그 설명하기도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져야 돼. 그런 경우는. 삶으로 보여져야지. 말로 설명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응? 그래서 그런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야지. 남에게 설명해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남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많고 오히려 이 부정적으로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저는 아직 좀 뒤에 좀 남는 게 아직 있거든요. 자, 내가 바르게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자, 그럴수록 뭐예요? 뭔가가 항상 뒤에 남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바로 도의 점검. 지금 경험 상태의 점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남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느껴지는 게 그 과연 내가 아이한테 최선을 다 해놓는지 그런 느낌이 돌아서면은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진 않거든요. 지금 저 명성마을에 한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인데 거기에 아마 그거에 조만간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뭘까?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애들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애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게 최선이 아니다. 이러면 서로가 악화되는 거다. 애들에 대한 최선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다.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애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애들한테는 뭐예요? 내 경험을 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내 생각은 그냥 내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내 생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악화되는 거고 더 안 좋아지는 거다. 그런데 최선은 뭐예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엄마 생각은 이래. 근데 엄마 생각대로라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엄마 생각은 이래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 대신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엄마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엄마 생각으로 아들에 대한 엄마 생각에서 아들을 엄마 생각으로 이것저것 규정하면은 그러면 최선이 아니라 이건 최악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최선인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야기할 때 그 아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으로 아들을 규정하게 되면 최선이라 최악이 되는 거고 규정함이 없이 야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 생각일 뿐인데 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여튼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것이 최선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바로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삶의 점검, 스스로의 점검이지 이거는. 예, 이게 바로 아들이나 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서 엄마가 불편하고 괴롭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보일 때 아들과 딸은 우리 엄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들 괴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지? 그것이 자기 눈에 비쳤을 때, 그리고 엄마가 나를 규정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어떤 관심 또는 의문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인연에 대한 최선의 도리다, 최선의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애들에게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이게 애들을 어떻게 막 돌보느냐 이게 최선이라고 아니 이런 것은 전부 다 최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혼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이라는 노력을 하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끝이 안 나고 아직은 빌미 좀 돌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야기하면 돼. 다른 어떤 경우는 또 내 생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게 자각됐을 때 또 그런 일이 났구나라는 자각이 됐을 때는 그러면 당장 사과하면 돼요. 야, 엄마가 또 착각을 했다. 이건 엄마 생각인데 엄마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네가 그렇다고 할 수 없는데 또 엄마 생각으로 네가 이러니 저러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또 했다. 미안해. 엄마가 또 착각이 일어났다라고. 자,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에 대해서 불편함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또 동시에 점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자, 그래서 통증도 마찬가지. 막 아파서 답답하고 그렇게 나면은 또 바로 생각의 느낌과 사실의 느낌에 혼동은 없었는가? 그 점검. 그리고 그 점검에 따른 어떤 자각. 자, 그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자르게 된다. 답답해서 미치겠어.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실제로 우보고사가 요즘 이 통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실제의 어떤 그런 이 경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통증은 그러면 18일날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 아니, 그 저기 18일까지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마치 14일날 그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뭐 오늘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된다고 그래 가지고 14일부터 오늘까지 세 번째 그 치료를 받고 온 거예요. 수술을 안 하셨어요? 사실 수술 한 셈이지. 칼로 찢어서, 그러니까 뭐 수술이라고 해서 뭐 드러낸 게 아니라 칼로 찢어가지고 안에 막 골 문고 뭐 이런 걸 막 짜내고 뭐 막 닦아내고 했으니까. 염증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저도 통증사니까 말씀드릴게요. 30년 동안 일하는 그 바늘에 여 안에 쿡 찔린 거예요. 제가 일하는 바늘이 낚시바늘처럼 생겼거든요. 요 기가 있어가지고 낚시바늘처럼 딱 걸리면 바로 안 빠지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실을 빼다가 요 바늘 여기 제가 손가락에 약간 굽었거든요. 여기 탁 꼽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처음에는 웃음이 딱 나는 거예요. 여기 일하는 분이 이거 바늘 뽑혔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잘라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잘 당기려고 이제 하니까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래 들고 병원에 갔어요. 계속 바늘을 보면서 맨 처음에 한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래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갔어요. 맨 처음에 성서 병원에 갔어요. 그 다음에 해성병원에 갔어요. 여기서 또 못한대요. 여기 이제 아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또 대구 시립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니까 막 검사 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장비가 없대요. 이걸 뺄 장비가 없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속 보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안 아팠어요, 그래? 근데 알인데 이게 통증인가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나갔다 좋아요.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계속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웃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통증은 있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아 진짜 이게 아무리 내가 잘한다 그래도 실수라는 거는 순간이구나. 자, 그거는 뭐 이미 실수는 실수고, 그래, 이걸 어떻게 계속 이걸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더 보고 있으면 내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통증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W병원이라고 이제 손 전문 병원에 가니까 이걸 채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야? 사실 이런 거 어떻게 하면 그냥 째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무작한 거야. 그런데 다른 데서 뭐 이걸 어떻게 뺄 수가 없다. 이건 의사들이 아직 경험적으로 몰랐어요. 이런 건 뭐 그냥 째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아니 이거 그냥 메스 한 개가 없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게 하나. 요즘 의사들은 다 가짜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통증에 대해서 했는데 차라리 당신은 아픈 줄 몰랐어요. 이게 다 낫고 순간적으로 이게 틈새 탁탁 할 때 찔리는 느낌이 탁탁 오거든요. 그때 아니 그거는 이미 뺐는데 그런 느낌 와요? 예, 여기가 아직 안에 상처가 있어요.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안 나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무감각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탁 모서리 같은 게 탁 다치면 통증이 탁 오거든요. 내가 이걸 알고 보고 있으면 통증이 덜한데 무심히 있으면 다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때 자각되는 느낌. 깨어 있으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오는 탁 그때 통증이 크구나. 네. 느낌도 있었어요. 아주 좋은 점을 이야기했어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통상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은 더
불편하고 괴롭고 아프고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반야님은 거꾸로 모를 때는 이게 순간적으로 아이고 아파 이렇게 되고 알고 있을 때는 괜찮다라고 그랬어요. 예, 예. 자, 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알고 있으면은 아프고 모르는데 그냥 콱콱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간 거니까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고 그래요. 예. 도대체 왜 경험상 이해가 이렇게 다를까라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예. 응?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그냥 생각 느낌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 아프다라고 돼요. 응? 그 느낌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있다 또는 뭐 도의 점검이다 하는 상태는 생각의 느낌과 예. 이 사실의 느낌으로 혼동이 없는 예. 그런 경험 상태니까 예. 봐요. 그냥 이건 사실의 느낌이고 생각의 느낌이 아니니까 예. 가령 뭐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봐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낫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생각으로 규정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이 도의 점검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팔정도에 있는 바른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자,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자각으로서 어떤 그런 통증이 이런 통증도 우리가 통상 사람들이 통증 그러면 괴로움이잖아. 괴로움의 한 모습이잖아. 근데 이제 통증이라는 생각의 느낌이 괴로움인 거예요. 통증이라는 생각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인 사실의 느낌의 경험 상태가 되면은 괴롭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좋습니다.